제가 180이 조금 넘거든요. 제 한 명치 정도 될 것 같고요. 유티님 목젖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 서브와 서비스 폴트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배드민턴을 즐기는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배드민턴의 시작이 되는 서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우리 유티님 또 함께 모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유티입니다. 반갑습니다. 동호회 입문하기로 하셨는데 열심히 배드민턴 혹시 치고 계시나요? 집에서 애들이랑 비싼 라켓만 사드렸지. 그래도 오늘 서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배드민턴 서브에 다른 말이 하나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서브의 다른 말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 네, 서비스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서비스는 억양이라든지 그 단어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친절하게. 좀 서비스한다. 그렇죠. 좀 친절하게 하거나 남을 속이면 좀 안 될 것 같고 뭔가 좀 비겁하거나 치사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죠. 단어 자체에. 그래서 배드민턴 서브는 굉장히 많은 규칙과 서비스 폴트 규정이 있는데요. 배드민턴 국제 경기를 보면은 서브만 보는 심판이 따로 있어요. 한 명이. 업사이드 잡듯이. 그렇죠. 그 서브만 보는 거예요. 음. 그만큼 배드민턴 시작함에 있어서 경기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서브이기 때문에 서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드민턴 서브는 규정이 바뀐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다양한 규칙들이 많아요. 서비스 폴트 규정을 보시면 일단은 지면으로부터 115cm 밑에서 타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180이 조금 넘거든요. 제 한 명치 정도 될 것 같고요. 유티님 목젖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성인 남자 명치 정도에서 임팩트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전에는 굉장히 다양한 규칙들과 규정들이 많았어요. 첫 번째는 오버핸드라고 라켓을 보시면 라켓의 헤드보다 손이 밑으로 가서 서브를 넣게 되면 서비스 폴트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폴트는 아니에요. 115cm 밑에서만 넣으면 되지만 목젖 정도. 우리는 국제 대회에 나가는 선수가 아니죠. 동호회에서 혹은 배드민턴 대회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동호회 활동을 하시려면 서브는 헤드가 그립보다 밑으로 가게 해서 서비스를 넣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오버웨스트라고 해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하였지만 115cm라고 하는 서비스 규정이 있지만 우리가 115cm를 서브할 때마다 잴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대회 나가게 되면 심판들이 115cm 되는 눈금의 자를 가지고 이러고 서브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자신의 명치 밑에서 서비스를 넣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동호회에서도 명치 밑에서만 타구가 이루어진다면 크게 매너가 없다, 서브를 다시 넣어라, 혹은 대회 때는 정말 싸움도 일어나는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브할 때 제일 많이 일어나는 폴트가 뭔지 아세요? 반칙이요? 네, 반칙. 반칙은 폴트가 뭔지는 아시죠? 반칙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다양한 서브 반칙이 있지만 풋폴트라고 해서 발로 이루어지는 반칙이 발로 서브를 하는 거구나. 그건 아니지.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 서브를 할 때 제기 차듯이. 내가 라켓으로 치기 전에 미리 서브를 예측을 해서 타구가 되기 전에 빨리 들어와서 서브를 푸시를 한다든지 롱 서브를 미리 예측해서 약간 빨리 움직여서 스매싱을 때려버린다든지. 받는 사람이. 그렇죠. 받는 사람도 서브를 주는 사람도 공이 임팩트가 되기 전에는, 타구가 되기 전에는 양쪽 발이 떨어지면 안 된다. 지면에 붙어 있어야 해. 그리고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 풋볼트 같은 경우는 중상급자들이 하는 실수고요.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는, 우리 유티님 서브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이 카메라 쪽을 향해서 카메라 닿지 않게 서브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그거 아니야? 다시 한번 제가 리플레이로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유티님이 서비스 폴트를 하셨어요. 뭐예요? 지금 유티님이 서브를 넣기 전에 라켓을 가지고 이렇게 달달달달 떠는 행위를 하셨습니다.
서비스 폴트예요. 서브는 아 이거 잘하시던데 다 보고 배운 건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서브는 내가 속이려고 한 건 아니지만 모션이 될 수 있어요. 이중 모션. 서비스를 페이크. 할 때는 그렇죠. 페이크라고 페이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오해될 수 있는 행동 하지 서브는 마라. 서비스다.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규정은 뭐냐면 서브할 때 한 번의 스윙에 서브가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 번의 임팩트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배드민턴은 빈 스윙이 안 되는구나. 그렇죠, 안 됩니다. 안 돼요. 한 번의 타구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구나. 또 많이들 하는 실수가 한 번의 스윙인데 중간에 뒤로 라켓을 백스윙을 했다가 멈추시면 안 돼요. 멈췄다가 가시면 안 되고 부드러운 연결된 한 번의 스윙으로만 서브를 넣으셔야 돼요. 서브로 뭐 어쩔 생각을 하지 마라. 그렇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서브는 점수를 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과 우리 편이 서로 공격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상대의 편이 공격을 할 수 없게끔만 주면 되고 상대방도 오는 서브 넣는 팀에게 공격권을 주지 않기 위해서 빨리 가서 그 서브를 눌러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서브로 점수를 내려고 하는 행위는 절대로 안 하시는. 그리고 롱 서브도 대회 때 뭐 많이 나오긴 하지만 동호회 경기를 할 때는요 상대방이 굳이 막 앞으로 달려들면서 막 푸시를 하려고 하지 않는데 너무 롱 서브를 자주 넣게 되면 그것도 좀 비매너고요. 또 남자와 여자 간의 경기에서 여성들을 이기기 위해서 남자들이 막 롱 서브를 막 치사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규정상 파울은 아니지만 좀 매너 있게 서브는 다른 말로 서비스라고 하듯이 조금 매너 있게 서브를 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브를 할 때 공을 실수로 떨어뜨렸어.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서비스 폴트가 될까요? 아니면은 다시 기회를 드릴까요? 기회 반대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상대편에게 점수가 뺏긴다. 공격권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심판의 재량이긴 한데 내가 스윙을 안 하고 실수로 공을 떨어뜨렸다. 아니면 스윙을 하려다가 실수로 뭐 헛스윙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점수가 이제 실점이 되겠고 실수로 공을 잡다가 놓친 경우에는 다시 한번 서브의 기회를 줍니다. 근데 이걸 일부러 떨어뜨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서브 넣는 척 하다가 실수로 한 척. 그건 정말 비매너겠죠. 마지막으로 고의적인 경기 지연. 서브할 때 고의적인 경기 지연이 뭐가 있겠어요? 뜸들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어떻게 뜸을 들여?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서브를 하려고 하는 순간 그 긴장감 있는 그 순간이 받으려고 탁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걸 서브가 안 오면 여러분 100m 달리기 할 때 막 준비하고 있는데 총을 안 쏴. 그럼 안절부절하고 막 긴장감 있는 신경전이죠 그것도. 근데 이것도 너무 길면 몇 초 안에 서브를 넣어야 된다 하고는 규정이 없어요. 하지만 고의적으로 심판이 봤을 때 시간을 길게 끈다 라고 할 경우는 그것은 서비스 폴트입니다. 실제로 저는 대회 때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싸움을 봤어요. 많이 하네요. 아무래도 또 고가의 라켓과 상금이 걸려 있다 보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배드민턴 서비스와 서비스 폴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절대 실수하지 않고 매너 있는 서브로 경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봄스티비의 품코치 뷰티였습니다.